그래서 이제는 하나그룹에서는 뭐 아직도 이제 그래서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플러스 그린수소 그다음에 태양광 ETF가 딱 있는데 이게 플러그 파워, 두산 피어셀, 하나솔루션. 이제 그쪽 우량주는 글로 가겠고 금융주를 키우는 그 에너지를 볼래. 근데 왜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하나생명. 안 하시고 하나투자증권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야, 같이 한다는 얘기야.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하나 손해보험 세 가지 부품 있잖아. 그걸 균등하게 사시든지. 하나투자증권이 왜 입에 버릇이 나면 이게 이제 토스증권이라든지 토스증권 뭐 거기에 대주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 네. 이번에 토스가 어마무시한 수익을 미국의 점령은 뭐 토스가 다 해서 거의 뭐 내가 잠깐 봤는데 영업이익이 1,500인가 2,000억을 냈다고 그러나 웬만한 증권회사보다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주주 그런 것들을 하나투자증권이 거기에 대주주거든.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 나오면 꼭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런 게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그래. 근데 선생님 가상화폐 요즘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원에서는 뭐 누가는 뭐 10억 간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 무슨 이유든 간에 1억 5천원에 사신 분은 돈만 묶일 거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주춤한데 가상화폐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가상화폐가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이 좋지만 가상화폐 지금 주춤하고 돈이 묶일 거다라는 건 크게 움직임이 없을 거라는 거니까 그런 매매가 조금 정체되고 그러면 토스 쪽에서 매출이 좀 기대가 됐던 부분이라 이런 모멘텀이 하나투자증권한테 조금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거는 뭐 저기 30% 에너지밖에 안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거버넌스를 70%. 하나그룹의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에서는 다른 거 너무 높으니까 그 에너지가 이제는 높은 거 에너지를 쫙 뽑아갖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대우조선 내놔갖고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으로 갔잖아. 이제는 하나 비전까지 왔잖아. 그럼 남은 쪽이 이제 이쪽 아니야. 무조건 다 30에서 50% 간다. 그 정도 에너지는 본단 말이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1억 5천에서 우리는 팔으라고 그랬고 갑자기 20-30% 빠지면 살래. 이거 비트코인도 갖다 예를 들어서 1억은 아낄 것 같아. 1억 5천에서 그러면 전번에 한번 투매 나와갖고 1억 한 2-3천. 네. 그럼 거기 오면 사서 요거 10% 20%는 여러 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쪽도 이런 1억 5천 1억 3천 여기서 1년간 왔다 갔다 말 것 같아. 그러니까 붕괴도 안 하고 오르지도 않고 돈만 묶이는 그런 코스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의 매그니피션트가 다 비슷해. 파크세 같아서 갑자기 30%통 빠지면 그때 잠깐 들어가면 단타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그렇게 봅니다. 1년 내내. 하나그룹이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막 강하게 가주다가 또 하나오션 지분이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하나그룹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회사들이 잘 가니까 하나 본주도 또 힘을 받아가지고 어마무시하게 4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물론 지금 좀 금요일장에는 살짝 쉬어가는데 그럼 하나그룹주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하나 지주회사는 근데 지주회사는 삼형제가 골고루 갖고 와야 돼. 그죠. 지금 김승현 회장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삼성물산 시각으로 봐. 하나 상단 하단이 갇혔다. 자기네들이 미쳤다고 비싸게 사주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박스로 와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 급등한 거는 이용해서 뭐 이런 논리를 펴. 그 형제들이 지분을 확보해야 될 거다. 그러면 반대로 해서 주가 떨어뜨려 갖고 확보하지. 급등시켜서 미쳤다고 그 지분을 확보하냐? 지주회사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저가 고가 진폭을 그렇게 크게 보지. 더블 게임으로 보지 말라고. 그냥 오히려 하나그룹에서 하나솔루션은 더블 갈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한 저가 고가가 50% 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나솔루션이 또 우리가 지난주에 오히려 지금 이쪽이 괜찮다 했는데 또 상승을 좀 해줬어요, 바닥에서. 근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다른 하나그룹주 대비 많이 하락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2차전지는 월봉으로 보시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25도 가는데 6개월. 갑자기 똑 하는데 6개월. 그럼 1년 후에 보자고. 그런 호흡이 필요한 거야. 2차 하나 전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그리고 그쪽 ETF가 커져야 돼. 또 그런 쪽이 되려면 트럼프가 또 말을 뭘 해줘야 돼. 분명히 태양광이나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걸프 오브 아메리카하고 연결돼 있어. 앞서서 수소 말씀하셨던 거랑 태양광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셨었죠. 현대제철도 연결돼 있고. 현대제철? 공장 짓고 철. 지금 멕시코만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파나마 운하야. 네. 파나마 운하가 한 이 정도야. 그러면 태평양을 배 타고 이렇게 쫙 가서 파나마 운하 거쳐서 일로 가면 여기에 알리바바하고 조지아가 있어. 현대차 공장 단지들. 또 SK그룹이 다 이 루트로 가야 돼. 네. 그러면 이 파나마가 얼마나 중요한 거점이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미국 주도의 아메리카만이야. 그리고 니네들 일로 다 들어와 갖고 여기에다 다 공장 져. 그 공장 질 때 여기에 필요한 게 소형 원전을 같이 붙이든지 전력설비 붙이든지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 10조 공장 여기다 짓든지 해서 이런 애들은 내가 관세 기업들어 풀어줄게. 상호 관세로. 네. 이거를 계속 유도. 그러면 오죽하면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 미국에서 왜 살겠냐? 좀 미국에서 살고 계세요. 응? 그러면 10조 가서 공장 짓고 여기 그 알리바마나 조지아 공장의 밸류 체인을 로봇 만들어 갖고 그 노조 사람보다는 기계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쭉 하고 이런 작업을 10년 동안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 그 관련된 보고서나 자선 보면 그분의 꿈이 뭔지 알아? 꿈? 저 빌딩 짓는 거. 아니야. GBC. 전 세계 수소는 내가 한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죠. 저 그 현대로템일 사이트 보면 수소 트랙, 수소 배, 수소에 큰 관련된 거를 그 다 디자인해서 만든. 그래서 수소 경제의 에너지, 수소 충전소. 이 머릿속에 이게 다 있는 거야. 그거 꿈을 미국에서 만드나 보라고. 알겠습니다. 하나그룹 가기 전에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손님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공장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력설비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좀 금요일장 기준으로 조정받는 LS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좀 더 조정받으면 들어갈까요? 근데 전력 설비는 2023년도부터 시작한 거야. 그쵸. 그래서 내가 HD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떠드니? 안 떠든다고. 근데 많이 금요일에 떨어졌길래. 그러면 떨어졌길래.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전력 설비를 하려고 그래. 네. 그러면 이거는 일봉의 개념으로 보지 마. 전력설비는요? 일봉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월봉으로 개념 보면서 HD 일렉트로닉을 월봉으로 봐봐. 2023년도에 얼마였냐면 37,000원, 4만 원이었어. 응? 이게 고점이 얼마냐? 45만 원이야. 네. 고점이? 4만 원이 템버가 나온 종목이야. 이미. 그러면 이게 실적이라든 이게 안만 해도 나는 이 종목은 30만 원을 깨지 않는 한 옆에도 안 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기서 이제 남은 게 우리가 원전 관련된 거거나 나쁜 한전 산업. 그다음에 또 한전 그러니까 한전 기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력 설비 중에서 일진전기, 재룡전기 다 너무 급등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팅한 게 이제 후발주로 세명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LS 머티리얼스
LS 일렉트릭 제가 말한다는 걸 아까 머트리얼즈라고. LS 일렉트로닉. 요번에 흔들 때 조종이 15만 원을 깬 적 있어. 15만 원, 16만 원 오면 또 할게. 지금 얼마냐? 24만 원이야. 여기서는 안 해. 이런 것들은 철저히 기준 갖고 정해놓고 할래. 오히려 LS라든지 네.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한전 산업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 해갖고 트레이딩 할래. 그리고 아니면 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래서 여기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일진 다이아, 일진 하이솔루스 이거를 2030년까지 우리가 시간여행 종목을 수익 나면 계속 사 모으라는 게 이게 제2의 LS 일렉트로닉이나 이렇게 되는 타이밍을 노려보자고. 알겠습니다. 자, 하나그룹 다시 돌아와서요, 선생님. 앞서서 제가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엄청 막 상승했잖아요. 근데 목표가를 상향 조절했어요.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왜 봐? 여기서 가더라도 안 해. 왜냐면 트럼프를 믿는 거지. 아니 그래도 그러려고 그러니 갔다 해서 이게 3년 동안에 최고의 종목이었어. 엄청났죠 진짜. HD 일렉트로닉 똑같아. 그러면 나는 하나 증권이나 하나 생명 할래.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지금 위치가 너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내리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선택한 게 하나 오션이었잖아. 근데 하나 오션도 버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잖아. 이제는 남은 게 금융밖에 없어 하나는. 그리고 이제 하나 솔루션. 하나 그룹에서는 가장 집중하는 거 하나 솔루션. 알겠습니다. 자, 하나 오션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번에 원래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기 미국 안에서만 미국 함정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를 한국 등 동맹국에 이제 미군 함정을 건조하도록 하자 이랬는데 이게 또 인도 태평양 국가로 조선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넓혀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주를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트럼프가 어떤 말하고 어떤 전략 쓸 때라서 그 변동이 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오션 안 하는 게 어떤 전략이 그동안 급등했잖아.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급락할 거 아니야. 그렇죠. 마치 한국에다 하나오션에다 할 것처럼 해서 올라갔는데 니네 말고 일본 줄 거야. 아니 필리핀에서 하든지. 그렇게 기술력이 필리핀이 될까요? 아니 갈때 예를 들어서 아까 있잖아 타초 경사라고 질르는 사람이야. 질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우리 꼬리 달리는 게 누가 하나그룹이 빠르 들어가 갖고 더 닦아 놔주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러네. 거래의 기술을 읽으십시오. 너무 머리 아프다.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더 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 오션이 사실 상승한 건 트럼프의 전화 때문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지금 위치에서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현대저천이나 철강 할래. 배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 철강, 앞반 이런 것들이 엄하고 아니 관세 매기잖아. 네. 다 관세예요. 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한테 틈새에 우위가 생길 수가 있어. 왜요? 미국에 들어가서 찍는 것들은 현대제철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자원 개발이라는 게 다 파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배 만들려면 간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는 거니까 이제는 거기에 소재가 되는 것들을 할래. 그러네요. 그러면 소재가 되는 거. 현대제철 말고 또 현대제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세아제강. 그리고 강반기 시추는 파이프, 하이스틸, 그 다음에 넥스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할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트럼프의 정책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짚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일단 좀 시장을 조금 더 좁혀서 보자면 금요일장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오늘 방송 때 다 때리라고 그랬어. 근데 선생님 3월에서 4월에 팀을 구성해서 토종 AI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1조 원을 쓰겠다. 우리가 3월에서 4월이에요. 아직 기간이 있어요. 1조 갖고 어디 내가 100조 쓴다고 하면 내 쓰고 가야겠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아니 1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설계 1조라는 돈은 아무것도 안 돼. 지금 프랑스는 얼마 그걸 하는데 얼마를 부르는지 아느냐? 170조. 170대 1조 갖고 뭘 어디다가 붙냐? 어? 그래갖고 오늘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 반도체라든지 다 퀄리티 다 때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음 주는 환율이 저니까 삼성전자 57,000원에서 5만 2,000원 3,000원 조정할 때 오늘 다들 꼬리 달렸어. 아침 대비. 온 디바이스 한번 눌러보세요. 다 어떤 거는 10% 바로 빠진 것도 있고. 강할 때 이제 오히려 그 뉴스 세론이야. 근데 선생님 제주 반도체 진짜 끝내줬지. 끝내줘요. 단기간에 아주 그냥 어마무시하게 올라. 딥시크 관련으로 최고. 더 갈지 몰랐는데 그 제주 반도체 딥시크 관련해서도 올라가고 일단 최근에 근데 또 중국 어디라고 말할 수 없으나 어디랑 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는데 지금 다들 또 죽는다 애들만 떠드는 거야. 반사이 그 신난 애들은 지금 입 싹 닫고 표정 관리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 공격하잖아. 그러면 중국향에 보이는 그게 삼성전자가 요번에 올라온 게 그냥 그거 같아. HBM, 엔비디아 하는데 계속 팽당하고 계속 죽었는데 네. 보이지 않게 딥시크 나오면서 이게 저게에서 디램이거든. 이게. DBIT 급등하고 뭐 제주 반도체, 중국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급등한 게 네. 나는 중국 같아. 보이지 않게 중국에서 왕창 샀다는 얘기야. 그거를.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괜히 중국 얘기하면은 지금 완전히 그냥 그래서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가 그렇게 급등한 거는 다 중국이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제주 반도체 조정 때 좀 사볼까요? 이제는 2만 원 오늘 넘었잖아. 네. 이게 10,000원에서 2만 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17,000원이 이제 지지선이 되나 보자고. 그러면서 이건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딥시크로 제일 먼저 급등한 종목이 있었어. GRT. 이게 이제 다음 타자 같아. 근데 선생님 MK전자는 그래도 계속 가주는데. GRT는 요새 누르잖아. 네. 이제 그게 근데 저장 동판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 선수 바꾸는지 한번 보자고. 그럼 GRT가 다시 간다고요? GRT 다시 가나 보자. MK랑 제주반도체가 갔으니까. 여기도 시소를 노려보는 전략. 그러니까 BID 테슬라를 롱숏으로 시소하듯이 HPSP 한비반도체 한쪽, 하나비전 한쪽에서 시소식 하든지 한번 급등한 종목은 이런 시소식을 이용하는 트레이딩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킨스 전자고 GRT 그동안 한번 더블 게임 나고 조종한 것들이거든. 오킨스 전자 오늘도 잘 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부장 쪽으로 더 봐야 된다. 아니 급등한 거 팔고 유리기판이든 옴디바이스 AI든 CXL이든 시스템 반도체든 네. 이미 100% 이상 올라가면 피하고 거기서 10에서 30%도 아직 못 간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 키 맞추기. 그래서 그 유명한 SF 반도체도 이제 사도 됩니다라고 해드린 거야. 그런 것들은 SF 반도체는 우하게 그냥 늪에 있어. 이런 것들이 갑자기 30, 50은 오르지 않겠나. 그럼 급등한 거 여기서 30, 50 이거 먹기 힘들거든. 무섭고. 근데 바닥에서 이거 30, 50은 순식간에 상하가 한 번만 치면 돼. 그런 것들을 이제 소부장주나 이게 PCB에서도 막 있고 5G에서도 있고 아직도 이런 쪽을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익THK도 매도. 삼익THK 오늘 50% 매도해드렸어. 이제는 10,000원, 15,000원을 4등분 합시다. 그래서 13,000원부터 15,000원은 체계적으로 오를 때면 다 팔아. 15,000원 넘으면 다 팔아. 그리고 10,000원에서 눌림목 주면 다시 껴넣어. 그렇게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쪽 우리가 다원시스, 다원넥스뷰, 아지네스텍이 80% 올랐다가 8,000원 초입으로 조정하고 있거든. 네. 이런 것들의 눌림목. 그리고 다원시스는 전에도 사면이니 에브리봇이니 이거 이 바닥 타짜들이 그 움직임이 만든 종목입니다 할 때 얘네들이 물린 게 사면 아지네스텍 찍어드린 적 있잖아. 32THK.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관리 들어가듯이 다원시스, 다운넥스뷰는 요번 안에 다음 메닥스 상장 타이밍을 잡나 봐. 네. 다음 메닥스가 상장되는 순간에 핵 융합 그 항암 치료제. 네. 그럼 이것들 다 더블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노려보는 게 그러면 캔코와 에로스페이스 같은 게임들이 나올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요새 그 캔코 잘 가요? 사모펀드 작전 종목들을 초기에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 찾는 건 제가 시장 조사에서 툭툭 던집니다. 소설 같지만 뭐 이렇게. 여기서 2개만 던져주세요. 다운시스, 다운넥스부 찍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쪽을 잘 보십시오. 수소. 수소. 선생님 원전주도 좀 얘기 좀 해봐요. 원전주가 갑자기 좀 올랐어요. 이번에 오늘 한전기술 75,000원. 우리 그 노래 부른 75,000원. 매일 내놔라. 오늘 팔리더라고. 그런데 5,000원을 빼 다시 껴놨어. 그러면서 이제 10만 원 가는 게임이 시작되나 볼래. 이번에 원전주가 올라간 게 HD 한국조선해양이 SMR을 적용해서 원자력 추진체 컨테이너 선을 뭐 만든다. 그러니까 고사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건진 거는 간단해서 LNG 암모니아수를 액화시켜 갖고 미국에서 저 유럽까지 보내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배도 그때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로 배를 만드는 큰 그림이 있고 네. 또 하나는 SMR로 배를 원동력을 만드는 데가 있고 그게 벌써 조선으로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SMR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오클로하고 SMR 뉴스케일 보면 오클로는 와 40불이면 땡 치주했더니 55불까지 갔어. 이게 샘 엘트만 호가. 걔네가 지분 8%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마피아들이 그거 올려놓고 오히려 그 사이에 뉴스케일을 죽였어. 근데 이제 뉴스케일을 움직여. 그러면 플로우 파워가 SK그룹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했듯이 요번에 최 회장도 이제 뭔가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여기도 암모니아 부생수소를 그린수소 만들어 갖고 뭐 하려고 그러셔. 그게 플러그 파워.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 에너지라든지 수소가 그래서 내가 계속 그 ETF 구성서 한번 보자 이렇게 전략을 쓸게. 플러스 그린 수소 ETF 보면 거기서 1등부터 5등짜리 사놓는 게 글로벌이니까 그런 것들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국내 시장으로 봐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25,000원, 3만원 박스. 이런 것들은 한전 기술이 이제 나는 선도야. 이제 한전 기술이. 그 한전 기술이 지금 6만 원을 못 가잖아요, 선생님. 조정이 하락이 지금 75,000원 갔다 오늘 7만 원이잖아. 7만 원, 그러니까 8만 원을 못 가잖아요. 8만 원을. 이제 체코 그 하면 바로 가겠지. 그 체코 말고 어디 무산됐다고 엊그제 봤는데. 한수원에서 이제 슬로바키아 이런 것도 슬로바키아, 예. 교통 정리하는 거 아니야. 집중할 때와 버릴 때를 찾는 거죠. 아니 지금 이게 갖다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차기 정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산 못해. 왜냐하면 금융을 우리나라가 해서 갖고 하는 시스템이거든. 그럼 체코에만 집중하는 거라고. 그럼 체코 원전 수주했다라고 할 때가 7월 18일이야. 근데 그때가 98,000원이야. 이거 뚫어요. 그런데 체코 원전의 상징적 의미는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걸 희석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는 계속 계단식으로 하지 이걸 치고 나가겠냐? 그리고 이쪽도 트럼프가 전화를 해야 돼. 야, 우크라이나 그 원전을 가라. 뭐 이런 얘기들. 오,
너무 좋다. 우크라이나 원전 너에게 맡긴다. 가라 팀 코러스. 그럼 뭐야 팀 코러스에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이잖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 건설주가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여기에서 이제 가는 DLEC도 좀 상승을 했던 같이 이것도 해양 플랜트. 그래서 금리 인하와 연결된 에너지의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BHI, 응? BHI, 우리기술, 서정기전 이런 종목들은요? 그런 것들은 이런 따라 게좀 튀었어. 후발주 따라가는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세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대형 큰 종목들보다 밑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상승률이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원전주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쪽을 말씀하시고 이쪽은 잘 안 하시는지. 갖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서정자면 꾼들이 붙어야 돼. 노꾼이에요 지금? 노꾼. 꾼이 없어? 얘네들도 ETF 관련된 것만 그래서 우량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로봇이나 딴 거는 있어. 왜 여기는 없어? 아 정부 정책주라서? 그거 굉장히 야가요. 그러니까 목숨을 안 건다고 그쪽에. 그렇네. 걔네들은 한 종목이나 두 종목에 집중하거든. 그런데 정부 정책에 다음 정부 색깔 나오면 하겠지. 그게 차이가 커. 현장을 그래서 알아야. 그래서 원전주는 저가보다는 대장. 이런 게 그래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딱 하나 선정해 드린 게 있어. 뭐죠? 비츠로테크. 비츠로테크? 이거는 조사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조사원님. 조사가 되어가고 그래서 있어요. 냄새가 소소히 나갔고 그거 하나만 서정기전보다 저 우일에 이렇게 해서 특화시켜서 위치도 좋아요. 꼭 7, 8천 원대 캔코아 보는 것 같아. 캔코아 전화서 인위적으로 죽이는 저놈 새끼들이 내가 그래서 여기서 털리지 마세요라고까지 심지어는 얘기해야 돼. 더가. 그 얘기에 요번에 냄새가 비치로테크에서 나오는 것도 뭔가 좀 냄새가 나는구나. 냄새가 군밤 냄새가 솔솔 납니다. 여러분들도 좀 잘 찾아보시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님 앞서서 금리 인하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리 인하가 되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파월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네. 당분간 중단할 거로 보여진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지 말자.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해. 우리는 미국이 하면 우리도 좀 영향을 받으니까. 왜냐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더 중요해. 인하할까요? 인하해야 돼. 해야 돼? 할 거야. 할 것 같아. 근데 미국은 파월하고 싸우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건조 있어. 건조 있어. 뒤끝 많아. 잘라도. 아니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라고 해서 좀 강하시네. 그래서 트럼프가 질 것 같아. 그거는 금리 부분은 열 무지 받을 것 같고. 일단 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금리는 안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리만 조금 더. 그 속도 대신 미국이 안 하니까 자꾸 이렇게 눈치 보기 늦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공무원이나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책임지기 싫은. 선제적 대응이 좀 없죠. 그래서 요새 금 왜 안 샀니 욕 먹고. 그러니까요. 또 저 엘사바도르나 부탄 같이 왜 비트코인 안 샀냐 욕 먹고. 그래도 선생님 제 뉴스 보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황금 박쥐상 그 만들어놨다가 욕 엄청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26억인가? 그거 엄청 올랐대요. 최고의 투자라고. 그거 만드신 분한테 상 줘야 돼. 나는 왜 그때 그걸 보고 금을 안 샀나. 나도 좀 하나 만들어 놓을걸. 그 10배 정도 올랐을걸? 엄청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26억이라면 저 거의 200억이 넘겠네. 그거 녹여갖고 저기 뭐야 국세로 아니지 그 지역에 하고 그 모양 똑같이 만들어서 금 맺기만 하시지. 그 박물관 가면 진짜는 따로 두고 이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200억을 땡길 수 있을 텐데.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 그것도 우리가 벌어서 금 맺기한 거 뭐. 선생님 금 더 갈까요? 이제 뭐 한둔 다음. 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10년 전에는 금 도란 때 20에서 40 사이였던 것 같아. 20, 40. 거기에서는 금 얘기가 안 했어. 근데 지금 한 돈에 60만 원이야. 이제 70 간다고. 70 가고 그럼 100만 원까지 열어놓자.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사 모으는데 그리고 이제 불안하다, 관세 때린다 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그래서 가는 거죠. 재건주 날아갈 때 금 떨어진다. 이렇게 뭔가 좀 평화로워질 때. 평화할 거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거 1년. 아니 근데 금값이 막 계속 올라간 거, 우와 올라간다. 왜냐면 작년에 제 조카가 돌이어가지고 그때 한 돈에 그때 한 5, 60? 안 됐던 것 같거든요. 50? 안 됐는데 와 너무 비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때 나는 둘째 조카 거까지 사놓지 않았던가 지금 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 45만 50만 사놓을 걸. 그러니까 둘째 조카 다음 주에 태어나는데 미리 땡겨놓을 걸. 이제는 금 반질 안 하고 봉투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괜히 오빠 그 금 잘 있지? 막 물어보고 녹아서 팔아. 내가 바꿔주면 안 될까? 봉투로. 그럼 선생님 금 관련돼서 항상 투자하면 또 얘기한다 또. 엘컴텍 그 가겠냐? 금하고 엘컴텍하고 연결이 되냐? 금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이제 안 판대잖아요. 골드바를. 그래서 은 실버바로 또 근데 간대요. 이런 것들이 원자재인데 기업하고 연관시키지 말자. 오히려 이런 게 원자재나 이 물가 여러 가지 이런 노이즈잖아. 나 그래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H&M이나 사료주 사는 게 여기에 연동된 거야. 사료? 이게 갖다 해서 싸우니까 그 물류가 분명히 노이즈 생기면 막힐 수 있어. 파나마 갖고 싸우면 막혀봐. 네. 난리 나지. 그러면 운임지수 올라가고 막 또 저 우크라이나가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거기에 생산되는 농업 원자재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옛날 대우 상사야. 대우 인터내셔널. 거기서 그 우크라이나 거점으로 주로 LG 금속하고 해서 유명한 그 원자재 파트들이 있거든. 근데 LG 금속은 지금 LX 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포스코 그룹 하면 요새 다 치떨리잖아. 그럴 때 사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떨릴 때 포스코 DX. 그러니까 이런 논리야. 요번에 MSCI 편출됐어. 포스코 DX. 네네. 와 하고 삽시다. 이거 5, 6개월 전에 이 바닥 움직이는 애들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편출되기 전에는 계속 떨어져. 이미 편출됐어. 그럼 오히려 어떤 걸 올라가거나 더 이상 안 빠져. 이제는 공매도도 없어. 그리고 이 재료 노출해갖고 이제는 다른 재료로 해서 편입이 돼. 그래서 이런 그 MSCI 편입되는 거는 그때가 세론이야. 네. 이렇게 실전에서는 또 반대로 하시면 또 효과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먹자. 앞서서 말씀하셨던. 먹자는 이번에는 그냥 사료 할래. 사료? 사조 오양. 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김이라고 읽으니까 김 관련주는 어때요? 그 우양. 우양? 다들 박살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감하고 비슷해. 텍스트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사놓고 의자 나오면 팔자.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허시실 전략. 전에 말씀하셨던 사조 오양은 안 해요? 사조 오양 그 사료 먹자. 사조 오양, 사조 시푸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로봇주나 이런 쪽은 꾼들이 있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로봇주 보면은 금일장 기준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또 잠잠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 하실 분은 알아서 하세요. 그 휴머노이드 하면은 아무래도 기업체를 끼고 있는 쪽이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저까지는 슈림 로봇이 50% 올랐어. 그럼 그것도 안 해. 이제는 엔젤 로보틱스가 조정 때 고점에서 한 20% 빠지면 그거나 그 다음에 에브리봇 정도 뭐 이런 거나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 아지네스텍, 3BTHK, 시소. 시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거는 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인이 있는 것 같고 시소 아직 더블도 안 갔어.
그런 것들은 선생님 로버트 중에 티라유텍을 LX 그룹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못 가잖아요. 5년 연속 적자라서 그래. 아, 그 3월 리스크 때문인가요? 그 얘기를 자꾸 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눌렀다가 이제 적정 나왔어. 그때 그치. 그 눌렀던 거를 1개월 만에 분노에 그 휴림 로봇 같이 이제 갈 거야 이러면서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난 한 달 동안 보니까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는 1조 9천억 원 샀는데 삼성전자는 1조 7천억 원 팔았대요. 그건 그냥 롱샷 시소.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의 움직임을 보니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특히나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볼까. 이제 다음 달이면 공매도 재개되잖아요. 그럼 이제 공매도를 재개되면 어쨌든 그동안에 공매도가 불가능하니까 우리 증시에서 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었을 텐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좀 포트에 담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57,000원까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면 이건 또 위험한 거야. 삼성전자 사고 그냥 네이키드 사는 게 아니라 합성 선물 매도 치면 어떡해. 그 어제 보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아니라 선물 매수. 그러니까 선물 매수인데 미결제가 안 늘어. 선물 네이키드 매수가 아니야. 그럼 합성이라는 거. 합성이야. 그러니까 좀 밑에서 샀던 거를 지금 챙기고 있는 거야. 삼성전자 사는 게. 그리고 어제부로 자사주가 끝났어. 벌써 끝났어요? 다 10조 끝났어. 아유, 벌써 끝났어. 그래서 오늘부터 기타 법인은 매도로 바뀌었어. 그 에너지가 57,000원까지 온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그래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 대비 그래도 조금 더 상승률이 6만 원까지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는 눈에 보이는 주체별 종목 매매에서 쳐다보지 마세요. EM, EWY, ETF에 숨어 있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래서 현물에서 사고 ETF로 죽인 게 더 많은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숨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환율 갖고 봐. 1440원대 삼성전자는 위험한 거야. 1470, 80원대는 삼성전자 땡큐야. 요거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매도 타임을 잡으시죠. 괜히 수급 갖고 그냥 눈에 보이는 수급 갖고 잡지 마시고 환율 갖고 잡시고. 환율이 중요하고 환율이 10원 빠질 때마다 30포인트의 롱숏의 바스켓이 거기서 좌우될 테고 그 1, 2등을 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질문이 많더라고요. 대체거래소 출범과 관련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좀 걱정 섞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대체야. 근데 선생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그 대체거래소랑 좀 비슷한 게 일본의 대체거래소 PTS라고 있는데 그게 2000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때 10개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3개이고 그 10년 동안의 거래대금이 전체 거래대금 비중의 1%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도 보던데.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를 굉장히 키울 것 같아. 나는 대체 만든 게 좀비 기업 다 글로 넘긴다. 거래소 상장 폐지된 것들? 상장 폐지를 이제는 본격화시키지 말고 대체로 거래시키게 해준다. 장외로 안 가고요? 장외로 안 가고. 그 보이지 않는 보관이 나는 대체 거래소 같아. 그래서 지금 10개 그리고 이제 증권사도 막 지금 해서 뭔가 시장 활성화되는데 1년 이상 걸려.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 문제는 1년 동안 생각하지도 마세요. 처음에 이제 10개로 출발해서 800개로. 그러니까 그 800개가 얼마 걸리나 보자고. 점차 늘린다. 그게 몇 개월 걸리나 보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번에 거래 정지당한 기업을 어떻게 하나를 보자고. 그럼 선생님 이번에 3월에 감사보고서 시즌에 많이 거르겠네요. 더 그리고 뭐 좀비 기업 퇴출 막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더 심해질 이번에 거야. 그럼 이번에 연속 적자 기업들은 어쨌든 지금 빨리 일단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쌍방울이나 또 광림 같은 케이스가 이제 수없이 많이 나오고. 쌍방울 거래 정지된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처분 신청해서 거래 정지돼갖고 정리매매는 안 들어갔는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대체 시장이 좀 활성화됐어. 네. 그러면 거래 정지된 거를 여기다 상장시켜서 거래시키는 그런 케이스를 하나 딱 등장하나 보자. 1년 후에. 1년 후에. 그러면 이제 좀비 기업 시장. 좀비 시장. 좀비 시장. 아, K 좀비. 뭐 이게 이제 대체 시장. 나는 그렇게 만들 것 같아. 이게 나는 코스피 200 증시 밸류업이야. 털어내니까 안 좋은 것들. 그때 이제 큰 그림이 나오잖아. 그럼 선생님 한동안 얘기가 나왔던 그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기업들도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게 제목이 뭐야? 넥스트. 넥스트라는 단어 그 딱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이다. 이게 증시 밸류업으로서는 나는 오히려 제일 큰 건데 효과는 그 관련된 기업은 죽사발이지만 1년 후에는 이 코스피 200이나 알짜 기업들한테 더 건전해지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 2024 지금 2025년 2월 14일이니까 2026년 2월 14일에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일정 보니까 17일에 뉴욕 증시 휴장하고 20일에 1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21일에 1일에서 20일까지 한국 수출입 동향 발표가 있어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환율 지금 수출입 동향은 확인을 해봐야지. 또 환율 여기서 수출이 잘 된 거 우리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품 뭘 팔았나 1일에서 20일 사이에 환율 많이 팔았어. 환율 박살나면 그거 다 까먹어. 그러니까 환율. 환율. FOMC 의사록 뭐 얘기 보지 말고. 동결. 저 파월 짱 뭐 이렇게 트럼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뜻대로 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트럼프 입과 환율. 요거만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환율만 외쳐주시니까 환율에 따라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보라 라는 말씀이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 회사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감사보고서 시즌에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장 마감 금요일장 기준 마감 상황에서 선생님 뭐 특이한 게 있나요? 특이할 만한 것? 특이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저희와 함께 주식시장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